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보록의 거북이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 들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재테크를 하기 전에 꼭 이것을 알아야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팻 메시티는 부자선언이라는 책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드니의 어느 빈민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술과 폭력, 마약으로 찌든 곳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성장 배경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부와 풍요를 이룬 것은 물론 현재는 청소년 마약, 어린이들의 후원에도 크게 힘을 쓰는 호주의 최고 동기부여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소년에서 백만장자로 거듭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매 챕터 끝에는 백만장자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언문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거부가 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도 없이 상상해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형광등을 끄고 수도를 잠그고 잘 나간다는 펀드에 가입하고 틈틈이 수익률을 점검했다고요? 그런 행동들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부자는 될 수 없으리란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내면부터 바꿔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우선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는 소시민적 사고방식에서 백만장자 사고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인 풍요로움은 물론 정신적, 정서적인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풍요로워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되고야 말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 직장, 조직, 학교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이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풍요를 누릴 가치가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과거 경험에서 생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아울러 부와 돈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사고방식 또한 바꿔야 합니다. 미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내린 결정과 선택을 바탕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꿈, 다시 말해 원하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경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삶은 베푸는 만큼 돌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향상시킨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풍요를 자신의 한계에 가두지 말고 더 멀리 퍼뜨리고
나누세요. 자, 정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껏 당신을 가두었던 구태의연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의향이 있으시죠?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얻고 남은 여생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당장 변화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공표하세요. 나는 부와 풍요를 이룰 것을 선언한다. 원하는 삶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 백만장자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선언한다. 이 간단한 선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돈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돈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입니다. 돈은 벌고, 받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 베푸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세요. 누구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선한 일을 할 능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굉장한 유산을 남기는 반면 악전, 고투만 거듭하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대개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풍요로워지는 사고방식과 풍요로워지지 않는 사고방식.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받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부는 운이나 탐욕의 증거가 아니라 대개 올바른 사고방식과 계획을 채택한 결과입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돈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놀라운 도구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못지않게 돈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돈을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로 잡자면 돈에 대한 집착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마세요. 돈은 그냥 돈일 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나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연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못의 물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구나 출구란 없죠. 이들의 신조는 돈은 자나깨나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나려면 돌아다녀야 합니다. 돈을 쓰고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아마 당신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요하지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만일의 경우 때문에 돈을 꽁꽁 묶어둔다면 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스스로 풍요의 사이클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죠. 복권에 당첨되거나 행운의 기회를 잡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다른 좋은 일에 쓸 거야. 이 역시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터놓고 말해 돈이 많지 않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거액이 생겨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생긴다고
인간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기존의 인간성을 드러낼 뿐 결코 인간성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돈을 선하거나 악하게 만드는 요인은 돈을 소유한 사람의 가슴에 있습니다.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담습니다. 노름꾼의 손에 들어간 돈은 노름으로 탕진될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의 손에 들어간 돈은 나쁜 습관을 고수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사람의 손에 들어간 돈은 현명하게 투자되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돈은 전기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제가 얻은 최대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돈을 버는 일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꼽을 것입니다. 이제껏 부를 창출한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빌 게이츠와 헨리 포드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돈을 벌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술정보 관련 문제를 해결했고 헨리 포드는 교통 문제를 해결했지 않나요?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 개패. 자네 수익 가운데 절반은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네. 지당한 말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돈은 인생의 시냇물이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은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교육에 투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영국 공군 소장 노먼 매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있다. 우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삶을 영위한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풍요로움을 쌓아두기보다는 퍼뜨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역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보다 얼마나 많은 집을 얻고, 얼마나 많은 차를 구입하고, 얼마나 많은 시계를 소유하는지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지금 소유하고 있거나 언젠가 소유할 물건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엇이 언젠가 집, 자동차, 시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풍요와 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획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거두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존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시학과 수학의 법칙입니다. 일단 주는 사람이 되면 투자가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는 일을 통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하는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획득하는 단계에서 머물며 주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수확하는 사람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왜 혼자 먹고 살거나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에 만족해야 하나요? 백만장자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획득하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수확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수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기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분명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과연 똑같이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혹은 예, 풍요로워지고 싶습니다 란 대답 뒤에 다음과 같은 꼬릿말이 따라오진 않나요? 더 좋은 동네에 살면 좋을 텐데 어쩌면 난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없을지 몰라.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잠재의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은연중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반응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을 통해 정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재앙이라고 여기거나 돈 때문에 공경에 처했다며 돈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사악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실 좋은 것이죠. 문제는 자기 세계에 들어온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돈은 내게 오면 그것은 내 돈이 됩니다. 이는 그것이 내 윤리, 내 철학, 내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부는 한정되어 있다는 파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세상 만물은 매우 풍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히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죠. 하지만 고여있는 연못, 사고방식으로 돈을 대한다면 풍요의 흐름을 막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아낌없이 베푸세요.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다 보면 돈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돈을 연못이 아니라 시냇물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다시 흘러 들어올 것이라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선언하세요. 나는 돈을 긍정적인 도구로 인식할 것이다.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돈에 대해 긴장을 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돈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이용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돈은 멋진 하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열의를 다해 강연을 끝내면 사람들은 흔히 제게 다가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차를 타려는 제게 다가와 팻,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수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를 털어놓으며 제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집중할 각오 없이 단순히 응급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형성됩니다.
매일 실천하는 일이 여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루아침에 풍요로워질 수 없지만 날마다 풍요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지속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목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풍요로워지려면 풍요로움으로 당신을 이끌 요소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세요. 초점이 이리저리 배회하는 바람에 관점이 변화하고 소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점과 습관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과 습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정원이 딸린 새 집을 지으면서 직접 정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부친은 훌륭한 정원사였고 무엇이든 훌륭하게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몇 가지 꽃과 나무를 심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우리 집 땅이 내가 자란 집만큼 비옥하지 않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 팻. 우리 집은 자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우리 집 정원의 꽃과 나무는 아주 잘 자란다네. 식물에 물은 주었나? 그때야 비로소 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물이 잘 자라려면 햇빛, 적합한 토양,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이 스스로 자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과를 원하고 열매를 원했지만 꽃과 나무가 무성한 정원에 필요한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으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일조할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식물에게 필요한 토양과 햇빛이 있었으므로 물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만 했다면 꽃과 나무가 무성한 정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점은 이따금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초점을 맞추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엄청난 재난처럼 보이는 일이 닥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대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금액, 특정한 형태의 인간관계, 특정한 지위나 기회 등 구체적인 요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지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나요? 당신보다 앞서가거나 능력이 더 많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창의적인 사람과 친분을 쌓으세요. 한 단계 상승하도록 당신을 도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적극적으로 풍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집요한 추구, 그것이 집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이다. 풍요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 초점을 맞추세요. 정신을 훈련하고 산만 요소를 인식하고 거부하세요. 정신이 자신의 최대 자산임을 깨닫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훌륭한 책과 긍정적인 오디오 테이프로 정신의 자양분을 제공하세요. 수입을 증대하거나 결혼생활을 개선하거나 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하세요.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개발하려면 부와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일, 자신의 기업체, 올바른 자화상과 세계관을 창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자동차를 몰고 12살 된 아들과 함께 골프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친구의 아버지, 즉 소년의 할아버지가 동승했습니다. 그 자동차에는 2가지의 사고방식이 공존했어요. 할아버지에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풍요로움의 사고방식이 없었습니다. 흔한 표현을 빌자면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제 친구와 아들은 자기계발이라는 자양분으로 정신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친구의 아들은 매우 긍정적인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3살이나 많은 아이들을 물리치고 여러 번 골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소년은 할아버지, 전 언젠가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몹시 놀란 할아버지는 친구를 나무랐습니다. 넌 어째서 애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놔두는 거냐? US 오픈에서 우승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그런데 왜 어린애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게냐?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물론 제 아들이 별을 겨냥했다가 달을 맞추는데 그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지구는 떠나겠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꿈, 목표, 희망을 파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관주의와 냉소주의로 당신을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억만장자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백만장자는 될 수 있을지 누가 아나요? 친구의 아들은 US 오픈에서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개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 최고의 골프 코스를 여행하며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수들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높은 곳을 겨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맞출 것입니다. 물론 낮은 곳을 겨냥해도 반드시 무언가 맞추겠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대상을 아닐 것입니다. 이 2가지 목표 가운데 한 가지만이 더 큰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높은 쪽일까요? 낮은 쪽일까요?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얻으려면 원대한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5달러짜리 사고방식으로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길 원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다고 해도 편협한 가난뱅이 사고방식 때문에 수입은 머지않아 사고방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성에게 데보라, 꿈이 뭔가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말해주실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내면에 옅은 안개가 서리면 삶에는 짙은 안개가 끼게 됩니다. 당신의 꿈을 품으세요. 꿈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그들의 목적지와 그들의 미래가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마치 화살이 관약을 명중하듯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모든 업적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꿈의 크기는 얼마만한가요?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할 풍요와 부의 한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백만장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꿈꿉니다. 미래의 풍요는 오늘 품은 꿈이라는 씨앗에서 싹틉니다. 꿈을 따르세요. 자신의 마음과 비전을 따르세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기를 움직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비전임을 기억하세요. 혹자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가요? 설사 꿈 가운데 20%가 실현되더라도 그게 어디인가요? 꿈이나 비전이 없다면 인생을 마감하는 날 이루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지점에 이르러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곳은 자신이 정한 목적지일 수도 있고 쇠파에 떠밀려 도착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길 원하나요? 인생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목적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 생을 마감할 무렵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해냈어, 경주를 끝냈다고,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요? 내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의 머릿속으로 그린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요?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볼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미래에서 무엇을 보나요? 지금 현재의 위치와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내다봐야 합니다. 부, 건강, 가족, 기업이나 경력에 대해 비전을 품으세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꿈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꾸세요.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가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